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겸성입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좀 하고 시작할게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고, 정보를 받기 전에는 저는 5성급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5성급 호텔 한다 그러면은 나름 괜찮은 직장이었었고, 어머니께서 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들아, 네가 다니던 직장이 너를 60세 때까지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너는 한 살이라 젊었을 때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게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겠죠?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윗상사분들의 권고사직을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무엇인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어머님과 저희 스폰서님의 강력한 팔로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14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14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사업이 맞는 거 맞죠?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제가 1시간 동안 알려드릴 이 아이템이 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방문해 주신 이곳은 주식회사 N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약자로 NRC라고도 말하고, 설립일은 1999년 12월 8일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 1월 24일부터 첫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시했냐면, 과거에 KTF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KT와 합병했죠. KT의 선불 요금제라고 불리우고 있는 단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유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몇 년도죠? 2021년도. 약 21년 차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21년의 시간 속에서 누적 회원이 무려 약 30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적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넘는다는 건 인프라가 많다는 거 맞죠? 여기에다가 상품을 하나로 런칭했을 때 1%만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박일까요? 대박이 아닐까요? 대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KT의 법정 대리점으로 시작했던 이 회사가 이제는 통신사가 되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유통회사로 성장이 됩니다. 어떤 상품을 유통하지 한번 볼게요. 이 NR 커뮤니케이션하고 불리는 회사는 첫 번째 통신 상품인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서 선후불 요금제를 유통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SK, KT, LG라고 불리는 3개 통신사가 있는데 그 중에 KT와 LG U+의 상품을 유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몰7이라고 불리고 있는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이 다문어져가는 11번가를 인수하면서 지금은 11번가가 대한민국 3대 쇼핑몰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이 있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아이몰7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현재 10만 가지 이상의 상품이 런칭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 전국 최저가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홍보했을 때 나한테 수입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쇼핑몰 안에는 다양한 상품군들이 유통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회사에 취급하는 자사 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화장품.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화장품은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든 화장품을 유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R&D 연구소라고 불리우고 있는 세린바이오 연구소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세린바이오 연구소에서는 국책사업을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인체 지방 줄기세포를 배양을 통해서 화장품군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주방세제부터 보는 생활필수품 역시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고, 현지인과 직접 대화하는 엠보임이라고 불리는 영어 상품도 유통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입과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죠. 그것처럼 필리핀의 현지인과 직접 1대1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상품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퍼마라이프 나이스타라고 불리는 명품 쿠게어를 인수합니다. 쿠게어 역시 유통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토탈 7가지 분야에 대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모든 상품을 설명드릴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인 통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신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첫 번째는 유선전화가 있어요. 유선전화. 혹시 요즘에 집에 유선전화 쓰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본가인 오산에 가게 되면 어머니께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선전화입니다. 또 어떤 전화가 있냐면 070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전화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매달 소모가 되는 소모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소모성을 통해서 매달 자연 재구매가 발생하더라. 네 번째, 계절과 경기를 타지 않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선전화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인터넷 전화 역시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중요한 거, 핸드폰은 없는 사람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엄청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쓸 사람 뭐 한다고요? 쓴다고요. 가족이 4명이면 대부분의 집집마다 핸드폰 한 개가 아니라 몇 대가 있다고요? 4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는 통신사가 크게 3개의 통신사가 있어요. SK, KT, LG, U+라고 불리는 3개 통신사가 있고, 이 3개 통신사는 어떤 시스템 구성도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겸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정보를 준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서울 봉천동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현재 오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거는 순간 바로 다이렉트로 신호가 보통 날아가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하기 전에는 핸드폰 하게 되면 무선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2km까지 있는 기지국까지는 무선으로 날아가고, 여기부터는 KT가 깔아놓은 강케이블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계신 가장 가까운 2km에 있는 기지국부터는 다시 무선으로 날아가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는 교환기라는 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교환기를 갖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SK, KT, LG, U+를 부르는 3개 통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개 통신사가 하는 역할을 봤더니 단말기를 판다 안 판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 팔죠. 우리 단말기는 어디가 파냐면 삼성, 애플 이런 데서 단말기를 팔고, 3개 통신사는 무엇을 하냐면 요금을 제조하는 공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오면서 대부분이 요금 폭탄에 걱정돼서 무제한 요금제 쓰는 거 맞죠? 근데 과거에는 실버 요금제, 커플 요금제, 수많은 요금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금제를 누가 3개 통신사가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한민국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5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 중에 6,500만 명 이상이 핸드폰을 쓴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인구보다 핸드폰 사용 숫자가 더 많은 거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1인당 다폰 세대가 열렸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6,500만 명이 쓰는 핸드폰 요금을 조사해봤더니 적게 쓰는 사람은 3만 원 미만으로 쓸 거고 평균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금을 토탈 더하니까 연간 약 41조라는 시장이 형성됐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41조. 조조하니까 감이 오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숫자리, 어음 말고, 어음은 70억짜리 어음도 발행해봤으니까 어음 말고 현금으로 3억을 만져봤어요. 3억이 41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인 거 맞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누가 3개 통신사가 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3개 기관 통신사는 어떻게 연간 4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나 봤더니 직접 가입자를 유치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교환기 밑에다가 지능망이라는 거 딱 하나 설치합니다. 지능망. 이 지능망이라는 역할은 뭐냐면 과거에 핸드폰 요금 냈을 때 가입비 냈을 때가 기억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면 나는 이 방을 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이 하는 역할은 1일부터 31일까지 핸드폰을 쓸 때마다 플러스 해서 2월 25일 날 고지서를 한 장을 발송하는 후불 정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길거리에 보는 흔히 보는 대리점 있죠? 대리점 사장님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게요. 저는 경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핸드폰 살 때 어디로 갔을까요? 대리점 갔겠죠?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이 휴대폰 대리점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인 거 맞죠? 내가 한 거는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이 대리점 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단말기 고르게끔 하고 이용객서에 싸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계좌번호 알려주는 뭐예요? 다음 달에 요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면 이 해당 대리점은 해당 기관 통신사에다가 내 신용정보를 딱 하나 요청해요. 왜 요청할까요? 후불이죠. 후불. 다시 말씀드리면 외상이에요. 돈을 못 낸 기록이 있으면 개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돈을 못 낸 기록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없으면 해당 기관 통신사는 나에게 번호라는 것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휴대폰 요금을 잘 써요. 휴대폰을 잘 쓰면 요금을 이 대리점 사장님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납부하냐면 해당 기관 통신사에다가 요금을 납부해요. 그러면 해당 기관 통신사는 이 대리점 사장님에게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5년간 7%를 지급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핸드폰 개통했던 대리점 사장님이 우리 요즘같이 폭염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라고 문자 한 통에도 보낸 거를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없죠? 근데 뭐예요? 내가 쓰는 요금에 한 번도 아니고 5년간 7%를 받아가는데 명목이 뭐라고요? 관리수수료였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평균 요금 5만 원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5만 원의 7%면 얼마예요? 3,500원을 받아가는 일이에요. 자, 3,500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 대리점 사장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목 좋은 사거리에 대리점을 오픈해야 됩니다. 왜?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들려서 개통하겠죠? 그러다 보게 되면 임대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그 다음에 직원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제일 중요한 거, 단말기를 구축해야 돼요. 요즘에 가장 최신 폰인 갤럭시 S21 울트라든가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단말기가 있어야지 고객이 와서 바로 사가겠죠. 근데 그런 단말기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소 3억에서 10억은 있어야지 뭐하러 쓸 수 있냐면 대리점은 오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당 얼마 받아간다고요? 3,500원. 3,500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 제가 14년 전에 이 강의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하겠냐. 솔직히 저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당시에 10억이 있었으면 은행에 넣어둔 게 더 이자가 높게 받았던 시절. 근데 어느 날 제가 2023년도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호텔을 딱 지나갔는데 대리점이 있었겠죠. 중요한 거 대리점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도 몇 년, 3년에서 5년, 10년 동안 그 자리에 대리점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간판이 수시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들도 10억을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투자한 거 맞죠? 여기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한쪽은 통닭집을 1억을 들여서 오픈했다 한번 가정해보고 한쪽은 통신 대리점을 10억을 들여서 오픈했다 한번 가정해볼게요. 내 장사가 내 사업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되는 거 맞죠? 통닭집 사장이 1월 달에 1000명의 고객이 와서 치킨을 먹고 갔어요. 마진은 3,500원 남았다 한번 가정해볼게요. 수입은 얼마? 3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자, 통닭집 사장이 1월 달에 10억을 내서 대리점 오픈했으니까 가입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우미를 써가면서도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지만 1000명의 가입자밖에 유치를 못합니다. 3,500원의 마진하면 얼마? 350만 원 소득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장사 더 잘했을까요? 당연하죠. 적은 돈으로 350을 벌어간 통닭집 사장님이 장사를 더 잘한 거예요. 2월달 갑니다. 2월달 갔더니 통닭집 사장님은요 서비스가 정말 끝내줘요.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1월달에 왔던 1000명에 2월달에 한 명씩을 더 모시고 온다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00명 되는 거 맞죠? 3,500원의 마진하면 얼마? 700만 원은 기가 막힌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만 하겠죠? 반대로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2월달 역시 1000명의 가입자밖에 유치를 못했어요. 3,500원의 마진하면 얼마? 350만 원 소득이 발생하더라. 세 번째 나갑니다. 우리 통닭집 사장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3월달에 시작해요. 왜? 전달에 왔던 2,000명이 한 명씩만 더 모시고 온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면 4,000명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사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만약에 세 번째 달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치킨을 튀기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먹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달에 예상치 못한 조류독감을 인해서 100여 명의 고객이 와서 먹고 왔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3,500원에 마진하면 얼마? 35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 우리가 이쪽을 아껴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동수익이라 말합니다. 계절과 경기를 타는 상품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의 소득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요. 이와 같은 소득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월 달에 핸드폰을 개통합니다. 1월 달에 핸드폰 1000대를 개통하고 약정을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 약정을 걸어요. 그러면 약정이 걸린 상태에서 2월 달에 핸드폰을 바꿀까요? 그대로 쓸까요? 그대로 쓰겠죠? 기가 막히게 여기는 더해지는 거예요. 1위를 시작했을 때 리셋돼서 0이 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에 가져왔던 숫자에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2,000명. 2,000명이 되면서 얼마나 소득이 발생하냐면 7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거 갖고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누적이 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10번째 달이에요. 1000명의 고객이 와서 치킨을 먹고 갑니다. 3,500원에 마진하면 얼마?
3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더라. 반대로 통신대리점 사장님 역시 10월 달에 1000명의 가입자밖에 유치를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500원의 마진이 남다 했을 때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냐면 3,500만 소득이 발생해요. 왜? 1월부터 9월까지 9,000명이 쓰는 거 맞죠? 합이 몇 명이 쓴다고요? 10,000명이 쓰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힌 일은 11월 달에 발생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죠? 코로나 확진자가 통닭집을 왔다 갔어요. 그러면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무조건 닫아야 돼요? 무조건 2주 동안 닫아야 거 맞죠? 한 달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수익도 없는데 임대료하고 세금은 나가야 될까요? 무조건 나가야 될까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통신대리점 사장님 한번 볼게요. 통신대리점 사장님 대리점에 역시 코로나 확진자 한번 지나갑니다. 최소 2주 동안은 문 닫아야 되는 거 맞죠? 한 달 동안 마음 편하게 문을 닫습니다. 11월 달에 문을 닫아도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전달에 썼던 10,000명은 11월 달에 쓴다 안 쓴다? 쓴다. 이거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권리소득이라고 말을 해요. 간단해요. 통신 대리점 사장님들이 3억에서 10억이라는 자본금을 투자해서 손님이 없어도 그 자리에 10년 이상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적형 권리소득을 받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갔던 신문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신문기사에 나왔던 거는 다 검색해보면 다 볼 수 있는 거 맞죠? 우리가 다음이라는 사이트 또는 네이버에다가 송언자 제자 사장님을 입력하고 검색하는 순간 뭐라고 나냐면 11년간 2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11년간 20만 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 맞죠?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나 봤더니 부산광역시에다가 대리점 본점을 오픈합니다. 부산도 지역 넓죠? 두 군데다가 추가적으로 대리점을 오픈해요. 그리고 김에다가 대리점을 오픈하면서 대리점을 4개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판점, 서브점, 가판대, 홈쇼핑 있죠? 무려 350여 곳과 거래를 했더니 11년간 무려 2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이 20만 명이 매달 핸드폰 쓰고 요금 내나요? 안 내나요? 자연 재구매가 되는 이 요금을 통해서 벌어가는 수익이 얼마였냐면 4억 3천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월봉이요? 연봉이요? 월봉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연봉 따지면 50억이죠? 연봉 50억 받으면 뭐 하시겠어요? 요즘에는 부동산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50억이 내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후년에는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기가 막힌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이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신문에 자료가 공개됐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정보다 아니다?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1시간이나 시간을 투자하면서 배 아프게 남들 돈 벌어갔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죠. 과거를 알게 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장은 엔드 마케팅이라고 말을 해요. 끝나가는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요금이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 11년도부터 만든 게 뭐냐면 알뜰폰 통신사를 만들어요. 알뜰폰 통신사. 대표적인 대로 CJO 헬로비전이 있고 SK텔레콤가 있고 M모바일 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약 40여 개의 알뜰폰 통신사가 있고 그 중에 제가 설명드린 곳은 바로 N텔레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알뜰폰 통신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N텔레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KT와 LG의 2개망의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성기지국을 만들었던 통신사 있죠? 이 통신사에다가 망을 임대를 해서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것을 알아요. 저희는 KT와 LG U+의 망을 빌려서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합니다. 유통하려고 그러면 대리점 사장님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와 저와 같은 대리점 사장님들을 모집하고 있고,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고객을 직접 찾아가거나 고객이 찾아오는 마케팅을 펼쳐요. 그래서 개통하게 되면 이 고객은 요금을 어디다 낸다고요? 저한테 내는 게 아니죠. 바로 N텔레콤이라고 불리우는 통신사에다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N텔레콤은 저와 같은 대리점 사장님에게 무려 35%를 평생 상속을 시켜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굽을 밖에 있는 대리점 3억에서 10억 들어서 대리점을 오픈했는데 5년간 7% 받아갔죠?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를요? 35%를 평생 상속시켜준다. 얼마를 투자해야지 이 대리점 자격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14년 전에 강의 들었을 때 강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본, 무경험, 무점포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소자본이에요. 그 소리는 3억에서 10억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맞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사기꾼들. 그렇잖아요. 요금이 정말 비싸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일반 대리점보다 더 많이 재원을 풀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 눈빛을 보던 강사님이 제 마음을 이해했나 봐요. 제가 우리 사장님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5%의 재원이 투명하다 그러면 줄 수 있는 이유가 많죠? 그 35%의 재원에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보통 쓰고 있는 거는 쓰고 내는 후불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짜면, 외상이면 양재물도 마시고 소도자본 먹는 거 맞죠? 그러면 핸드폰 요금 연체 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려 연체율이 25%에 달한다고 말을 해요. 제가 아까 통신시장이 약 41조라고 말씀드렸죠. 41조 시장에서 25%가 연체면 약 10조라는 돈이 연체가 되는 거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통신사는요, 텔레마케팅도 고용하고 DM도 발송하고 SM 문자도 보내고 채권단도 구성하지만 BJ족이 약 2조 정도의 돈을 못 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BJ족, 어떤 족? 배째라 나는 돈 못 낸다. 다시 말씀드리면 4명 중에 1명은 연체한 기록이 있다 없다? 저를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연체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한 10몇 년 전을 돌아가면 연체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연체 경험 있는 거 맞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지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핸드폰 개통과 동시에 보통 문자로 많이 받아요. 이메일도 받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 지로로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로 한 장당 1,200원 한다는 YTN 뉴스 자료가 나왔어요. 4천만 명만 받아본다고 해볼게요. 1년이면 연간 약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고지서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고 나서 찢어버리죠. 왜? 내 신용정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한다고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천억 원은 어디로 들어간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 6천억 원 중에 1억만 있어도 좋다, 엄청 좋다? 엄청 좋을 텐데. 근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쓰레기통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약 30%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통관리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고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SK텔레콤 1일 광고비가 5억 5천만 원 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하루 광고비가 얼마라고요? 5억 5천만 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수 B가 SK텔레콤 광고 한 편 찍고 8억을 받아갔던 이라, 가수 효리가, 효리 민박으로 요즘 더 유명하죠? 저하고 갑장이에요. 10억 받아갔던 이라. 2002년도, 2003년도에 제가 이 사업의 첫 정보를 받기 전에 들었던 얘기,
서태지가 KTF 광고 찍으면서 계란 3방 맞고 나서 32억을 받았던 일화. 얼마요? 32억. 계란 3방에 32억이라. 저는 타조알도 죽지 않을 정도로 던져도 됩니다. 단 1억만 준다 그러면 저는 맞을 자신 있어요. 근데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 그거 너무 대놓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써주지 않는다는 거죠. 광고비를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유통관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유통관리비가 뭔가 봤더니 기간통신사에서 고객까지 오는 단계가 있었어요. 총괄본부, 지역본부, 지점, 대리점, 특판점, 서버점, 갑판대, 고객권 단계 있죠? 이 단계에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약 20%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을 해요. 합치니까 몇 %예요? 약 50%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35%의 재원을 줄 수 있냐면 바로 우리 회사에 주려고 선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불이에요. 돈을 먼저 냅니다. 연체가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체가 안 된다 그러면 텔레마케팅, DM, SM 그리고 채권자 일하는 분의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고지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엔텔레콤 멤버십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잔액 플러스 사용량까지 볼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얼마 쓰는지 차라리 실시간 보기가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모시고 온 지인이 첫 번째 광고를 하고 앞에 있는 강사가 두 번째 광고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저한테 광고를 해주는 저한테 강사비를 준다 안 준다? 무료 강의입니다. 네 번째, 유통관리비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엔텔레콤과 내가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계가 줄어드는 거 맞죠?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통관리비 역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후불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현행 방문판매법상 35% 이상의 재원을 풀어주게 된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맥시멈인 35%를 일회성도 아니고 평생 상속을 시켜준다는 게 우리 사업성인 거예요.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이해된 거 맞죠? 후불에서 문제점을 선불로 바꿨더니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재원을 우리 같은 대리점 사장님한테 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핸드폰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쓰는 거 맞죠? 죽을 때까지 쓰는 휴대폰 얼굴도 모르는 대리점 사장님한테 내가 쓰는 요금의 약 7%를 매달 지급하는 게 나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SK, KT, LG 통신사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엔텔레콤이라고 불리는 알뜰폰 통신사로 통신사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쓰고 내는 후불였다 그러면 돈을 먼저 내는 선불로 바꿨더니 나한테도 대리점 사업권을 지급한다는 게 우리 사업의 전부 다예요.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 과거의 예시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사람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테마는 사업이에요. 사업이라는 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틈새 시장이 없으면 웬만한 능력이 있어도 성공 못한다는 게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후불 대리점이 포화된 시장 맞죠?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전국의 대리점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쉽다, 돈을 벌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텔레콤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러면 특징이 있어야지 우리도 여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엔텔레콤으로 가입했을 때 소비자 측면에 봤을 때의 혜택과 사업자의 혜택이 어떤 거 있는지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소비자. 첫 번째, 요금이 같거나 싸다.
두 번째, 이 요금을 가지고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에게 맞춤 컨설팅이다. 세 번째, 유심 단독 개통을 통한 사용하고 있는 쓰던 기기 있죠? 사용하는 기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먼저 내는 산불이 맞죠? 이런 분들이 개통되기 시작해요. 신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두 번째는 통신에 체납이 있는 분들. 외국인이 개통된다 안 된다? 개통되더라. 왜? 쓰던 기계만 있으면, 사용 중인 기계만 있으면 돈을 먼저 내는 선불이다 보니까 모두 다 이런 분도 1회선 이상은 개통된다 안 된다? 되더라. 네 번째, 이로 인해서 본인 인증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연체가 걸렸던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가족 명의를 쓰는데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만 하게 되면 뭐라면 본인 인증하세요, 본인 인증하세요라는 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인증까지 가능한 게 바로 우리 N텔레콤의 선불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업자 입장을 한번 볼게요. 사업자 입장을 봤을 때 걸어다니는 N스마트라고 불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발급받으면 일반 후불 대리점에 있는 사장님처럼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개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통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개통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 시장이에요. 코로나19로 해서 더 힘들어진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선불 쓸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럼 내년 간다고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인 거 맞죠? 선불을 쓰는 사람이 제가 작년에 파악했기는 약 700만 명 이상이 선불을 써야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됐고 현재 300만 명 정도가 가입자가 위치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럼 몇 명이 남은 거예요? 400만 명이 남은 거 맞죠? 근데 이 시장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장을 뭐냐면 초기 시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초기 시장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핸드폰 대리점 사장님들이 1993년도에 SK텔레콤에 민영화하면서 SK텔레콤에서 전국에 있는 유지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했을 때 0.1%의 사람들만 대리점 사업을 했고 그분들이 얼마의 돈을 벌어갔냐면 월 3억 이상의 돈을 벌어갔다고 말을 해요. 이때 돈을 벌어간 거를 본 사람들이 1992년도에 신세계통신이라고 불리는 SK에서 017이 나왔을 때 단 하루 만에 대리점 사건에 매진되면서 월 2억이라는 돈을 벌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PCS3사라고 불리고 있는 016, 018, 019가 등장했을 때는 단 1시간 만에 대리점 사건이 매진되면서 월 1억이라는 돈을 벌어갔다고 해요. 초기 때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많이 안 움직이는 거 맞죠? 하지만 된다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요 벌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N텔레콤의 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은 일반 대리점 사장님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합니다. 직접 판매란 뭐냐면 회원과 회사가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 경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소개했다고 해서 저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N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거고 회사가 지급하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수당을 풀어주는 게 바로 직접 판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판매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오해와 편견 때문에 잘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직접 판매는 무엇을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소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은 느낌을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그분이 만족하거나 또 소개해주면 되는 거 맞죠? 바로 그게 직접 판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피해를 본 피해자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1,5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원 입장에서는 6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반대가 됐습니다. 소비자는 600만 원, 사업자는 1,5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이 회사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출자사를 역임하고 있고 그리고 100%의 환불까지 자랑하는 회사예요. 그럼 문제가 있다 생각하게 되면 여기다 신고하게 되면 알아서 환수 처리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쓰는 핸드폰이가 맞죠? 핸드폰 쓴 요금 소비만 하는 소비자일 때는 뭐 3만 원, 5만 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일 있을까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리인처럼 몇십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접 판매라는 것은 과연 대가 봤더니 직접 판매는 유통의 변화와 함께 시작이 돼요. 제일 먼저 1차 유통이라고 말을 해요.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까지 온 데는 1,000원이라는 가격의 상품이 판매가 되던 시절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나 봤더니 어느 총판, 도매, 소매, 광고를 거치면서 유통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갔던 시절 1970년대 재래시장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픈 안 됐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대가 변하면서 2차 유통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생산했더니 소비자까지 오는 데는 800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주변에 무엇이 등장이나 봤더니 어느 순간 내 주변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이마트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하는 이유 첫 번째, 저렴하다. 두 번째, 대량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는 여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3차 유통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생산하면 소비자까지 온 데는 700원의 저렴한 가격과 함께 택배 플러스 포인트를 준다고 말을 해요. 내 주변에는 무엇이 등장해 봤더니 어느 순간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가 TV 홈쇼핑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직접 가서 먹어보고 입어보고 흥정하기 전에는 물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셨냐면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본가를 가게 되면 밤 늦게 가요. 그럼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보는데 TV가 켜져 있어요. TV에는 뭐가 켜져 있어요? TV 홈쇼핑. 한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있고 한 손에는 카드가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여기서 유통하는 상품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있는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차 유통하고 2차 유통은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매장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임대료 나가 되고 직원도 고용이 되는 거 맞죠? 하지만 3차 유통은 매장이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뭐만 있으면 돼요? 창고만 있으면 돼요. 창고만. 그러면 창고에서 출고 시스템만 잘 갖춰 있다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더 저렴하게 편리하게 택배로 오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돼요. 구매한 순간 뭐가 쌓인다고요? 포인트 마일리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통에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진화를 한다고 말을 해요. 제4차 유통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자가 200원의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소비자까지 오는 데는 600원이나 저렴한 가격과 함께 택배 플러스 포인트 플러스 소득의 기회를 준다고 말을 해요. 제4차 유통은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유통을 말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직거래를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더워도 엄청 덥죠.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뭘까요? 에어컨. 맞죠? 에어컨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없는 집은 에어컨 없이 요즘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의 위니아에다가 에어컨을 살라고 딱 전화하면은 물론 주겠지만 떨떠름할 수도 있어요. 왜? 인터넷 알아서 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위니아 에어컨 가장 최신 에어컨 이거 저렴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거 살 사람 여기에 모여서 하면서 10,000명의 소비자를 모집했어요. 예를 들면 10,000명이 많이 못 되는 거 맞죠? 제가 생산자한테 전화합니다. 위니아 에어컨 10,000명 사실 분 모집했는데 얼마에 주실까요? 가격 흥정될까요? 안 될까요? 10,000명이라는 유통 인프라는 적은 인프라가 아닌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직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싸게 주냐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어쨌거나 인건비부터 다양한 유통관리비가 들어간 거 맞죠? 4차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뭐 했다고요? 직거래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게 줄 수가 있는 거고 편리하게 택배하고 포인트도 마찬가지 되는 거고 무엇으로? 열심히 모집한 사람한테 소득으로 준다는 게 뭐냐면 바로 제4차 유통이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공동구매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흐지부지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충성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돈으로 환원해주는 제도가 충성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이 사업 목적을 변경합니다. 어떤 판매업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년 전에 사업 목적을 변경했다는 거죠. 왜? 소비자한테 돈으로 환원하는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업이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마케팅을 변경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같은 기업형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문에 몇만 명 고객이 있다고요? 10만 명. 그러면 10만 가지의 상품이 유통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10만 가지 상품이 유통되는 이 상품에는 삼성부터 LG부터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 입장에서 약 300만 명이라는 누적 회원 중에 1%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사 상품 사준다 그러면 이득이에요? 안 이득이에요? 이득인 거 맞죠? 그래서 상품이 런칭이 된 거고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 누군가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출이 이런 사람들한테 뭐로 지급한다고요? 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게 바로 기업형 네트워크 마케팅 메타다. 이게 시대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수입을 지급하는지 후원 산정 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순간 계약은 저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는 거라고요? 회사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저와 같이 하는 사장님들이 시행착오 없이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장님들이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는 플랜에 의해서 회사가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업 진입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핸드폰 하나 바꿨다고 해서 대리점 사건 주진 않겠죠? 개통에 대한 N스마트라고 불리우고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L망으로 말씀드릴게요. LG U 플러스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 중에서 무제한 요금제 77요금제라고 있습니다. 77요금제라는 거를 1년 동안 내게 되면 92만 8천 원이에요. 92만 8천 원. 이걸 했을 때 110만 MV를 잡아주면서 바로 나는 골드라는 직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들, 어차피 핸드폰 요금 쓸 거 1년 돈을 먼저 했더니 나한테 대리점 사건을 지급한다. 우리 3억에서 10억 들어가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엄청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거, 난 지금 1년 동안 핸드폰 요금을 선납했기 때문에 나갈 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를 1년짜리로 하나 했을 때 나는 뭐냐면 바로 골드라는 대리점 사업권을 취득하게 돼요. 플러스 엔스마트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개통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부여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그냥 저는 1년 개통했을 때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회사는 세 가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수당은 뭐냐면 직접 매출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두 번째 수당은 직급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세 번째는 직급 승급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해요. 이 세 가지 수당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다 말씀드리지 않고 매출 장려금에 대해서 매출 장려금과 직급 수당에서 한 번만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겸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겸성. 제가 딱 사업장에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 사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 뭐 하자고요? 우리 LG U 플러스 망으로 1년치 요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엔텔레콤으로 브랜드 체인지함과 동시에 선물로 브랜드 체인지한 거 맞죠? 근데 내가 들어간 비용은 얼마냐면 92만 8천 원을 통해서 나는 골드라는 직급을 승급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110만 원이라는 매출이 잡히면 나는 골드라는 직급을 승급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할 사람, 두 사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하는 말이 확신이 난다 그러면 두 사람 소개하시는 거 맞죠? 솔직히 여자분들 명품백 하나 사는 가격보다 적은 거 아닌가요? 남성분들 좋은 데 술 먹는 것보다 적은 비용 들어간 거 맞죠?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소개했을 때 이분들도 1년짜리 LG 선불요금제로 개통을 했더니 110만 원이라는 MV가 잡힙니다. 이분도 110만 원 MV가 잡혀요. 이렇게 잡혔을 때 회사는 제가 모든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매출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40만 원 미만은 5%, 40에서 80은 11%, 80에서 130은 10%, 그리고 150에서 300까지는 9%인가요? 9%. 그리고 400에서 1000까지는 8%. 이렇게 내려가는 매출 구간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에 의해서 작은 쪽에 해당되는 게 누구 수입이라고요? 내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인과 B라인에 각각 한 명씩으로 소개했어요. 110만 원이라는 거는 80에서 130만 원의 구간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럼 몇 퍼센트? 여기에 11%면 얼마? 12만 1,000원을 내가 매출 장려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한테 두 사람만 한번 소개받아 보는 거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소개받을 수 있겠죠? 이분들도 1년짜리로 다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나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면 22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작은 쪽에 풀어주는데 똑같으니까 아무 쪽에 상관없겠죠? 220은 150에서 300 사이에 속해요. 그럼 몇 퍼센트? 10%. 그러면 얼마를 벌어가면 22만 원을 벌어가요. 자, 회사는 두마가 합쳐서 A 작은 쪽에 300만이 넘어가게 되면 나를 그 다음 직급인 루비라는 직급으로 승급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너스를 얼마 받냐면 30만 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보름 동안에 두 사람 소개하고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을 소개했도록 했더니 내가 토탈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63만 원 수당을 받더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도 12만 1,000원의 수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도 이 두 분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440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해요. 440만 원은 매출 구간에서 8%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약 33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가고 나는 루비즈급을 유지하면서 63만 원 정도의 수당을 벌어가요. 이렇게 봤을 때 2분 볼게요. 2분을 봤을 때 220 발생한 거 맞죠? 그러면 22만 원이라는 수당을 벌어가고 이분도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마감 누적으로 300이 넘다 보니까 루비란 직급에 간다 안 간다? 가더라. 그러면 이분도 토탈 보름 수당 얼마를? 63만 원 정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볼게요, 사장님들. 어차피 쓸 핸드폰 하나 바꿨더니 소개했더니 이와 같은 수입을 벌어갈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신규가 가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볼게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갔어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1년 뒤에 이분들 재구매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한 거 맞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에 나와 같이 할 조직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자연 재구매는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즘에 우리 사업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좀 마무리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상 플랜은 좀 더 보상 플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좀 전에 선불 쓸 사람은 늘을까요? 줄을까요? 늘 수밖에 없는 사장인 거 맞죠? 우리 회장님께서 2019년도 컨벤션 때 회사의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회사라는 곳은, 기업이라는 곳은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회사의 중기 목표는 뭐냐면 100만 대를 개통하는 거예요. 100만 대. 지금 현재 약 20에서 30만 대가 개통이 되었어요. 이 100만 대 갈까요? 무조건 갈까요? 제가 엔스마트를 통해서 보면은 하루의 마지막, 어저께 마지막으로 찍혔던 번호가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하루에 평균 500에서 800대가 개통된다 그러면 500대만 잡아볼게요. 한 달이면 어때요? 15,000 되죠? 1년이면 18만 대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가입자 유치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그럼 아직 70에서 80만 대 남은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들이 이 100만 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만 원씩만 쓴다 가정해볼게요. 월 매출액이 500억, 연 매출액이 6천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해요. 여기에 35%면 2,100억이라는 시장이 열립니다. 중요한 거, 이 시장의 주인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님들이 3년, 5년 동안 미친 듯이 해가지고 내가 월 1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5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5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를,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열렸다는 게 이 사업의 비전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상에 되게 올라가고 싶었어요.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 되는 게 쉽다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정상의 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사업의 비전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 앞으로 70에서 80만 대는 무조건 개통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내 산하로 몇 대를 개통하에 따라서 노후에 대한 대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아요. 벌써 1년 6개월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고 불리우는 팬데믹 현상은 질병에 의해서 생긴 거 맞죠? 이게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질병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점점점 뭐 한다고요? 주저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인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러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는 각자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들었던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 시간만 가지고 끝나지 말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기억에 남냐면 어느 기자가 부자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부자가 하는 말은 아주 심플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길을 여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길을 여세요.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정보를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이 99%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사소한 정보를 듣고 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 달 동안 검토한대요. 검토하고 나서 아니다 그러면 에이 좋은 거 배웠냐면서 버린다고 해요. 근데 맞다 그러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한 단계 더 부를 가져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열린 마음을 듣고 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N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